사드 여파로 대중국 투자 유치와 유학생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방문회의를 맞은 관광업계까지 울상입니다. 민주당 송하진 지사가 최근 강조하는 전북목 찾기가 경쟁 관계인 국민의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기존 상권과 신규 상권의 동반 몰락을 두고 전주시의 대책 없는 택지 개발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무려 60%가 중국인으로 전북 관광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 보복 탓인데 전북 방문의 해가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 첫 행사였지만 태권도뿐만 아니라 아이돌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중국 관광객이 5천 명이나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가운데 60%가 중국인일 정도로 유커가 몰려 재작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관광업계가 기지개를 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정은 사뭇 다릅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정부의 국내 관광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도내 여행업계가 목욕에 나섰지만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이나 기업 등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준 겁니다. 요즘이 제일 힘들어요. 안 그래도 겨울이 전통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데 제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2,0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진짜 100% 줄은 것 같아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전세기 운항 거부가 이어지면서 이스타 항공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항공업계와 중국 추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 3,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사드 문제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사드 배치가 대중국 투자 유치나 유학생을 넘어 전북의 관광 산업에까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요즘 전주 시내 상가마다 폐업이나 임대 알림을 내건 점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기 탓을 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니 수익성만을 앞세운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심층 취재 정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전주의 핵심 상권이었던 중앙동 상가를 대체할 대규모 상권이 서부 신시가지에 조성됩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신시가지 상황은 어떨까? 단기간에 번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심 상가마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내놓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전화 한 통화가 안 와요. 넣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네, 그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불경기 탐만하기에는 민망한 구조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면적은 약 250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무려 9%에 달하는 22만 7천 제곱미터가 상업용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지구의 상업용지 비율이 2, 3%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습니다. 모두 321필지가 분양됐고 건물마다 상점 4개씩만 입주해도 도합 1,300개. 주변 준주거지역 점포를 포함하면 최대 2,000개에 육박합니다. 수십 년간 자생적으로 조성된 구시가지 상가를 다 합해도 600곳에 불과한데 그 3배에 달한 것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상업용지 비율이 많을수록 개발청인 전주시의 이익은 늘었겠지만 과잉 공급에 따른 피해는 개발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업주택 많이 만들어놔서 땅을 파는 데 쪽에서는 좋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상권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전북개발공사와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추가 상업용지가 잔뜩 대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여기에 에코시티, 효천지구까지 더하면 22만 5천 제곱미터 규모. 서부 신시가지 상업용지만큼이 또 공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산술적으로는 인구가 대여섯 배 늘거나 아니면 소비가 대여섯 배 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를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주시는 개별 지구 단위 계획 심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신규 공급이 기존 상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은 간과한 것입니다. 인구가 안 늘어났다고 해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면 모든 어디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인구 유입이 정체된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속적인 택지 개발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도시 규모로서도 충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수익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한 전주시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이 가뜩이나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상권에 동반 몰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도내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의 농장 현대화 사업이 모색됩니다. 사육 환경을 개선해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막아보자는 뒤늦은 자성의 움직임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163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장이 밀집해 한번 발병하면 대규모 피해가 나는 김제 용지는 2008년과 2015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AI가 발생했고 직접 보상 금액만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 돈을 시설연대화나 폐업 보상 등에 썼더라면 대규모 피해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자성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제시하고 용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우리 용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다 그 말. 이와 함께 다음 달 초 방역대가 해제되는 김제 용지의 경우 재입식 여부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재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사육농장 출입 차량 가운데 GPS 장치를 달지 않거나 운행 중 작동하지 않은 44대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차량 GPS는 AI 감염 경로와 확산 추이를 가늠하는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해 들어 송하진 도지사가 유독 전북목 찾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 속 전북 소외부터 바로잡겠다는 것일 텐데 국민의당의 호남 정치 복원에 비춰보면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미묘합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해 벽두부터 전북목 찾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과는 차별화된 전북만의 이익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호남이라는 말보다는 전주와 나주가 합쳐진 전라도라는 말을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호남이라는 단어보다 전라도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간 정부가 광주나 전남을 일부 배려하고는 마치 호남 전체를 지원한 양 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중에 그중에 어딘가 하나의 이익이 가거나 장차관이라도 하나면 호남은 다 대접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송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들어 호남을 강조하는 국민의당의 행보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중앙당 지도부나 도내 의원 할 것 없이 잇따라 호남 민심과 호남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들어있다. 저는 정신적으로 반호남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대변한다. 지난 연말 촛불 민심을 대통령에 대한 사약이라고 비유한 송 지사는 얼마 전 전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표와 오랜 시간 면담하는 등 민주당 출신으로 정치색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가 실제 전북목 찾기에 나선 것은 물론 격변이 예고된 올해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재선 가도에 토대를 놓겠다는 다양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의 영입 반대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반기문 총장은 기회주의적 인물로 검증 과정에서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용호 의원도 영입 반대 의사를 중앙당 회의에서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 대표가 유력한 박지원 의원은 반 전 총장 영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이틀째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1도까지 떨어져 올 들어 가장 추웠으며 전주의 한낮 수은주도 1.9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계속된 가운데 오후에는 눈발이 날렸습니다. 내일부터 추위는 다소 풀리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영상과 인터넷 기술 IT는 미래이자 가능성입니다. 이 무한한 기회의 시장에서 창의성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젊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당찬 도전을 응원하는 전주 MBC 신년 기획, 그 마지막 순서 유룡 기자입니다. 남원의 명물인 57 가구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전북의 특산품을 촬영한 명품 영상은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북의 멋과 장인 정신을 전국에 판매합니다.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작된 영상과의 인연이 이제는 홈쇼핑과 CF로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그런 쪽 일을 맡게 되면서 매출은 지금 2년 만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용 창출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촬영 장비와 편집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젊기 때문에 도전했고 시장 개척도 가능했습니다. 아직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내부에 비좁은 작업장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더 넓은 세상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기만 하던 세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매체가 다변화될수록 영상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마한 IT 기술로 창업 2년 차를 맞은 이영 씨.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인터넷 보안 장비 설치와 네트워크 유지 관리로 꾸준한 일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거리가 하나둘 늘어 직원 2명이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이라는 곳에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고 무주군청이나 부안군청 같은 곳에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요즘이지만 젊음과 열정으로 활로를 여는 청년들이 있어 정유년 새해에도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제조업체 경기 상황이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10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 1사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는 65로 2015년 2사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기준치 100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사분기 BSI 실적치는 51로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55보다 낮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군산 지역의 체불 임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과 부안, 고창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27억 원으로 이전 해에 비해 17.4%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 감소로 폐업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기간에 종합경기장 등 공영주차장 11곳을 무료 개방하고 성묘객이 몰리는 공원 묘지와 재래시장 등에 인력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돕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당 정원이 감축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의 원도심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38%가 감소함에 따라 30명 정원인 중학교 학급당 정원을 전주는 28명, 군산과 익산은 26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당국은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하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는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교사 현황과 차량 운행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4명과 순창군 의회 의원 1명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패권주의가 지역 정치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시군 의원의 탈당은 공당의 후보로 당선된 뒤 떠나는 것으로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 동부와 북부권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